해볼까 TV. 이번 영상은 앞에서 보신 영상처럼 타임 리매핑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스타360 1X로 촬영한 후 페이크 FPV 편집을 한 것인데요. 인스타360 스튜디오에서 키프레임 작업을 한 후 타임 시프트와 모션 블러를 이용해 스피드 램프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집 방법은 인스타360 시리즈는 모두 적용되고 고2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인스타360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보죠. 인스타360.com에 접속한 후 다운로드로 들어갑니다. 보급형 제품이 보이죠? 여기 인스타360 1X2가 보이네요. 요즘 많은 리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제품인데요. 저는 아직 인스타360 1X를 사용 중입니다. 아래의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안드로이드 상위 버전 인스타360 카메라 제어 앱, 안드로이드 하이 버전 인스타360 카메라 제어 앱, 카메라 펌웨어가 있고요. 그 밑에 인스타360 스튜디오 2022가 보이죠? 네, 제가 사용할 앱입니다. 맥용은 2022년 5월 27일에 최신 버전으로 릴리즈 되었네요.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그 아래를 잠깐 볼까요? 타사 소프트웨어에 고프로 FX 리플레임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360 영상을 리플레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하실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죠. 인스타360 스튜디오로 편집하는 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차후에 프리미어를 이용한 편집 방법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인스타360 스튜디오로 편집해 볼 거니까 인스타360 스튜디오 2022를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설치해 보죠. 설치 유형을 보니까 프리미어 플러그인을 선택할 수 있네요. 선택하고 계속 설치합니다. 인스타360 스튜디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냥 시커먼 화면이 뜨네요. 언어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팅, 랭귀지에서 한국어를 선택하여 한국어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냐는 메시지가 뜨면 Yes 클릭. 네, 한국어로 바뀌었죠. 인터페이스를 살펴볼까요? 우측 상단에서 임포트할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로컬 파일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때 선택하고요. 카메라 파일은 메모리에서 바로 임포트할 때 선택합니다. 그 외에 즐겨찾기, 내보낸 파일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에서 불러올 거니까 로컬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 열기를 클릭합니다. 저장해 놓은 파일이 보이는데요. 파일명을 보시면 뒷번호가 동일한 파일이 2개씩 있죠. 이것은 360 카메라의 렌즈가 2개라서 각각 하나씩 파일을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일을 불러올 때는 2개의 파일을 모두 선택하고 불러오면 됩니다. 저는 23번 2개, 24번 2개 이렇게 모두 4개의 파일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불러온 파일은 4개인데 임포트된 파일은 2개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23번 파일의 썸네일이 노란색으로 선택되어 있죠. 선택된 파일이 뷰어 창에 보이게 됩니다. 뭐야, 얘는 왜 눈을 감고 있냐? 썸네일 위를 보면 정렬 방법과 뷰 형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프리뷰 썸네일 뷰이고요. 심플 썸네일 뷰, 리스트 뷰, 이렇게 3가지의 형태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리뷰 썸네일 뷰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점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플레이헤드를 시작점에 위치시키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시작점 앞쪽의 영상은 잘리게 됩니다. 끝점에 플레이헤드를 위치시키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끝점을 잡아줍니다. 네, 이렇게 인점과 아웃점은 이 녀석들로 잡아주면 되고요. 이 녀석은 볼륨 조정을 합니다. 저는 볼륨을 꺼줄게요. 우측 하단을 볼까요? 키프레임 생성 버튼인데요. 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화면의 앵글과 회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층 트랙 버튼. 네, 이것은 일정 피사체를 지정하여 그 피사체를 중심으로 앵글이 자동 조정됩니다. 이 심층 트랙은 하이퍼랩스 편집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의 타임 시프트는 영상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때 사용합니다. 이 녀석이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편집하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내믹 블러는 타임 시프트를 적용한 영상에 블러를 주어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타임라인을 확대 혹은 축소해주는 타임라인 줌 아웃 바인데요. 타임 시프트 작업 시 확대하여 편집하면 좀 더 수월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안정화 유형에는 플로우 스테이트와 방향 잠금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플로우 스테이트는 키프레임을 생성하며 방향을 잡아갈 때 사용하고, 방향 잠금은 처음 설정한 앵글로 카메라 방향이 고정되는 기능을 합니다. 플로우 스테이트만 설정한 상태에서 전방으로 카메라를 설정하고 플레이 헤드로 영상을 진행해 보면 이 부분에서 카메라가 회전하지 않죠? 회전하는 부분에서는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수동으로 회전시켜줘야 합니다. 이번엔 방향 잠금을 켜고 방향을 잡은 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카메라가 처음 설정한 방향으로 고정돼서 카메라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화면도 회전합니다. 방향 잠금으로 설정하여 편집할 계획이라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촬영할 때 카메라 방향을 일정하게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행 방향과 카메라 앵글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앵글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수동으로 키프레임을 만들고 회전시켜줘야 합니다. 이번엔 스티칭 메뉴를 볼까요? 스티칭이란 두 개의 렌즈로 촬영된 영상을 연결하여 합쳐주는 작업을 의미하죠. 스티칭 메뉴를 이용해 연결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정상, 보호 케이스, 다이브 케이스 등이 있는데요. 정상은 케이스 없이 촬영을 했을 때 적용하면 되고요. 보호 케이스를 사용했다면 보호 케이스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보호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 케이스로 설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케이스 사용에 맞게 설정해줘야 되겠죠? 스티치 최적화 설정을 보죠. 다이나믹 스티칭을 켜볼게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어때요? 다이나믹 스티칭을 켜니까 어긋나 있던 부분이 잘 맞았죠? 광학 플로우 스티칭을 켜보죠. 다이나믹 스티칭이 자동으로 꺼지네요. 광학 플로우 스티칭과 다이나믹 스티칭 중 하나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이나믹 스티칭이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다이나믹 스티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아래의 색 보정은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티치 보정의 교정 버튼을 클릭해보죠. 자동으로 교정을 해주는데요. 오히려 더 어긋나게 교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잘 살펴보고 좋지 않은 결과라면 리셋합니다. 미디어 처리 메뉴를 보죠. 이미지 처리의 컬러 플러스를 활성화하면 영상의 채도가 높아집니다. 아쿠아 버전은 수중 촬영을 한 후 사용합니다. 트루 오디오에서 음성 보강과 소음 삭제를 할 수 있고요. 로고 설정에서 로고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 관리에서는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여 동일한 촬영본으로 여러 개의 프로젝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속성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인스타 360 스튜디오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편집을 해보죠. 앞에서 방향 잠금을 적용시켜서 카메라의 앵글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앵글이 벗어나서 수동으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죠. 차의 뒷유리 부분으로 들어갈 건데 너무 빨리 카메라 앵글이 돌아갔습니다. 이쯤에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키고 키프레임 생성을 클릭하여 키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위에 생성되는 창에서 앵글을 변경할 수 있지만 프리뷰 창을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위치를 잡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플레이 해보죠.
차창 앞에서 플레이 헤드를 멈추고 키프레임을 생성한 후 차창이 정면이 되도록 앵글을 바꿔줍니다. 확인해보죠. 네, 오른쪽으로 조금 더 돌려야겠네요. 이렇게 카메라의 앵글을 조금씩 잡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곡이 너무 심한 것 같죠? 위쪽 창의 아이콘 중 내추럴 뷰를 클릭합니다. 왜곡이 없는 화면으로 바뀌죠? 이것이 기본값인데 어안 렌즈처럼 영상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내추럴 뷰는 이런 왜곡을 없애주죠. 첫 번째 키프레임도 내추럴 뷰를 적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부분의 위치를 좀 더 수정하고 롤 각도를 수정해서 수평을 맞춰주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카메라 방향에 맞춰서 롤 각도를 조절하여 FPV로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가다가 여기서 약간 우측으로 방향이 바뀌죠?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롤 각도를 마이너스 쪽으로 설정하여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방향이 우측이면 롤 각도를 마이너스 쪽으로 하여 왼쪽으로 기울이고, 좌측 방향으로 회전하면 롤 각도를 플러스 쪽으로 하여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좌측으로 움직이죠.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롤 각도를 플러스 쪽으로 하여 오른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네, 다시 우측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롤 각도를 마이너스 쪽으로 하여 왼쪽으로 기울여 주는데요. 회전 반경이 작고 회전 각이 크니까 롤 각도도 역시 크게 설정합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회전 방향과 반경, 각도 등에 맞춰서 키프레임 생성 후 롤 각도를 설정해 줍니다. 자, 이제 타임 시프트 편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1차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1차 저장본은 파이널 컷 프로에서 스피드 램프로 편집해 볼 계획입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리프레임된 영상과 360도 영상이 있는데요. 리프레임된 영상을 선택해 줍니다. 360도 영상으로 출력하면 안 됩니다. 파일 경로는 데스크탑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그대로 두고 파일 이름을 설정합니다. 비트레이트는 최대로 하고 해상도는 3840 곱하기 2160, 인코딩 포맷은 프로레스 422, 노이즈 제거에 체크한 후 내보내기 시작을 클릭합니다. 좌측 상단을 보면 대기 목록 내보내기에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네, 1차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타임 시프트 편집을 해보죠. 여기부터 빨라져서 양귀비꽃 바로 앞까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에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키고 번개 모양의 타임 시프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타임라인에 커서를 올리면 빨간색으로 타임 시프트 구간이 나타납니다. 타임 시프트를 적용할 부분까지 커서를 이동하고 클릭해 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더 빠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임 시프트가 적용된 빨간색 부분을 클릭합니다. 타임 시프트 구간이 선택되면서 속도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기본 적용 배율은 2배입니다. 하얀색 점을 클릭한 상태로 우측으로 이동시켜서 배율을 6배로 수정합니다. 확인해 보죠.
네, 괜찮네요. 이번엔 이 부분까지 속도를 느리게 진행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시작점을 클릭하여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키고 번개 모양의 타임 시프트 아이콘 클릭, 타임 시프트를 적용할 부분까지 커서를 이동하고 클릭. 속도 배율이 2배로 자동 설정되어 있죠. 하얀색 점을 클릭한 상태로 좌측으로 이동시켜서 배율을 2분의 1배로 설정합니다. 설정한 구간의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네, 원본의 속도보다 빠를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원본의 속도보다 느릴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확인해 보죠. 빨라졌다가 느리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시 빨라지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시작점을 클릭하여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키고 번개 모양의 타임 시프트 아이콘 클릭, 타임 시프트를 적용할 부분까지 커서를 이동한 후 클릭. 네, 그냥 2배속으로 하고 그 뒤부터 다시 느리게 진행되도록 설정해보죠. 시작점을 클릭하여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키고 타임 시프트 아이콘 클릭, 타임 시프트를 적용할 부분까지 커서를 이동한 후 클릭. 하얀색 점을 클릭한 상태로 좌측으로 이동시켜서 배율을 2분의 1배로 설정합니다. 네, 여기까지 편집된 영상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이런 방법으로 계속 타임 시프트를 적용합니다. 확인해 보죠. 네, 속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프리뷰 화면이 뚝뚝 끊겨 보이죠? 여기 다이내믹 블러가 노란색으로 보이면 다이내믹 블러가 적용된 상태라는 것인데요. 다이내믹 블러가 적용된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하면 뚝뚝 끊겨 보이던 부분이 부드럽게 보이게 됩니다. 내보내기를 해보죠. 파일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설정은 앞에서 내보내기 했을 때와 동일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내보내기 된 영상을 확인해 보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인스타360 스튜디오에서 키프레임 작업 후 타임 시프트와 모션 블러를 이용해 스피드 램프 편집을 해보았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앞에서 저장한 1차 저장본을 파이널 컷 프로에서 스피드 램프로 편집해 볼 계획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볼까TV의 복가였습니다. 해볼까TV. 다음에 또 봐요.